지금 4년 차 들어가는데 월급이 세전으로 하면은 한 280 정도?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할만하십니까? 뭐 그냥 하니까 하는 건데 쉽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군단 출신으로 들어갔죠? 예, 학군 출신입니다. 학군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2년인가요? 예, 학교에서 2년 정도 학군단 생활하면서 임관을 했고, 그 다음에 야전에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연금이 얼마부터 수령이 되죠? 연금 10년 근무를 해야 되나? 20년인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20년, 공무원도 근무 연수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데,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근무를 해야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장기도 됐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한 10 몇 년만 일하면 이제 연금 받겠네요. 군인, 특히 장교의 경우에는 진급이라는 걸 한 번 더 해야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소령까지 진급을 해야 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이유는 전역을 했을 때, 소령 만기 전역을 했을 때 딱 근무 연수가 20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위 전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근무 개월 수가 20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대위 전역을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진급하고 싶어요? 뭐 그냥 많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목표는 중령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년 전역. 예. 중령이면 그러면 대대장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중대장? 아직 중대장을 하고 있진 않은데 계급은 대위입니다. 대위스, 다이아세게스, 다이위. Yeah, baby. 예. Yeah.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소대장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병력들 모아놓고 하루 업무에 대해서 임무 하달하고, 그 다음에 대대에서 하는 아침회의 참석해서 아침회의에서 받는 저희가 해야 될 과업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른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후 과업에다가 용사들한테 다시 과업을 나눠주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날이나 혹은 그날 당일 생긴 과업에 대해서 먼저 부여를 해주고, 회의를 갔다 온 다음에 생기는 과업은 오후에 임무를 하달 다시 해서 그날 과업으로 삼아서 처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학군단 후배들이나 아니면 학군단 준비하는 동생들한테 혹시 해줄 말 있어요? 일단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건 체력이랑 자격증 종류입니다. 일단 막상 군인을 시작하면 자력이라는 걸 채워야 되는데, 그 자력을 채우는 요건이 일단 사회에서부터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게 체력이랑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성적을 가능한 한 좀 많이 올려놓고
군에 가는 게 요즘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군대에서도 영어가 필요해요? 예, 요즘에는 영어 성적을 군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제 진급이나 혹은 선발, 장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은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잘한다고 해도 아예 0점과 플러스 점 차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것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확실히 다른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장기가 됐잖아요. 네. 장기가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장기 지원을 많이 하나요? 좀 동기들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학군의 경우에는 전역을 원래 목표로 하는 인원이 한 반 정도는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 장기를 희망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반절 정도는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장기랑 복무 연장이라는 게 그렇게 원하는 만큼 많이 뽑아주질 않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군에서는 10%에서 20% 정도만 남는 걸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수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가 되면 뭐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장기가 되면은 일단 근무 개월 수가 현 계급 정년까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급 정년이라고 하면 진급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그 근무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하는데 보통 대위는 자동 진급으로 대위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위 근무 개월 수가 16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근무 개월 수가 16년까지는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연금 받겠네. 대위 만기 전역했을 때 16년이기 때문에 네. 20년 채우려면 4년 정도가 남습니다. 아. 그래서 진급을 소령을 안 하면 진급 그 연금 대상자는 조금 제한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뭐 예를 들면은 근무 개월 수를 늘릴 수 있는 뭐 교수 자원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위탁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 개월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없다면 대위 전역에서는 연금 대상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소령에서 많이 그렇게 근무 개월수를 채우시다가 예.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이거 소령까지만 해도 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큰 욕심을 안 가지고 소령에서 전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자기만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령 전역을 최초 목표를 해서 소령만 전역하자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령까지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중령에서 대령 전역하시는 분들은 더 윗단계를 진급을 못해서 전역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년차 들어가는데 월급이 세전으로 하면은 한 280 정도에서 300까지 사이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실수령액으로 하면은 한 220에서 한 240 사이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통장을 제가 찍어본 지가 오래돼서 네.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야, 그래도 근데 밥이나 숙식은 다 거기서 해주니까. 밥 같은 경우에는 점심은 그냥 주는데 아침이나 저녁은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소량이라서 네. 밖에서 사 먹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영회급식비 이런 식으로 지급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원래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을 할 때 아침을 먹는 사람은 아침, 점심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고 저녁은 밖에서 먹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그 금액만큼 이제 급여에서 까이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주말에는 주말에도 근무하시나? 주말에도 군대에서도 당직 같은 개념이 있어서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보통 당직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단위로 주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당직을 서고 그 다음 날에는 근무 취침이라고 부르는데 휴식을 취하러 이제 퇴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and you say 구독 구독 부탁해요. 부탁해요. Oh yeah.